피플파워 얘기들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바뀐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런 표현 상당히 좀 착잡한 느낌을 갖게 했지요.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표 전격적으로 수리했고 또 상당히 아쉬우면서도 검찰 개혁 계속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메시지 특히 좀 주목되는 게 국민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전에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도 이야기했던 피플파워라는 부분들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초동만 쳐다볼 수는 없는 겁니다. 광화문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의 격렬한 이 갈림과 분열들을 쳐다보면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국론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가 정면 충돌하는 기관차와 같은 그 아슬아슬한 위기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솔직하게 사과한 거죠. 죄송하다는 표현하고 송구스럽다는 표현은 동의어입니다.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모든 데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는 그 과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강기정 수석이 조국 장관이 스스로 자신의 고치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동의 없이 장관이 그것도 조국 장관이 사퇴를 결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심했던 것이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거죠. 본인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의 판단과 달리 민심 이반과 그다음에 국민의 분열들이 격렬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 안타까움, 연민을 느낍니다.
박종현 오늘 오후 2시에 조국 장관이 이제 입장문을 내고 사퇴 발표를 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곧바로 3시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과의 내용이라든가 사과의 귀결점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갈지자 정권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썼는데 예. 저는 사실은 콩가루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제 국정 혼란이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처음에 조국 임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씨는 나의 거취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또 거취를 표명하고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서초동에 모였던 그 수많은 30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조국을 변호했던 유시민 등등의 이 친여 논객들 또 관변 유시민 씨는 어용 지식인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어제까지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퇴하고 이제 나는 선택하겠다고 가버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어느 날은 좋은 흐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어느 날은 안 좋다 그러고 어느 날은 또 세계 경제 흐름이 나빠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번 조국 사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국 씨가 사퇴를 하고 이제 물러난 이후에 과연 이 검찰의 여러 가지 변화, 이 소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서 결국 법제화가 되고 이게 여야 합의가 될지 저는 아주 심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뤄지는 벌들이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이 몰아치기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수뇌부도 문제가 있고 또 야당의 또 이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조국 변수로 인해서 다시 아주 헝클어져서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것을 저는 조국 임명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기남 교수. 예.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일단은 몇 분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2번이나 반복을 예. 하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진통을 겪은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라든가 여기에 좀 뭔가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결국은 그 조국 장관의 사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귀결돼야 되느냐, 우리 정치에. 결국은 하나의 검찰 개혁으로 어떤 성패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과 또 공정의 가치, 또 언론의 역할도 주문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결국 1차적으로는 지금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저는 공통 분모가 바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조국 장관 수호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조국 장관 아웃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검찰 개혁만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마지막 남은 권력 기관에 그 부분들을 좀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에 조국 장관 그 임명 또는 사퇴까지 이르기까지 보여졌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바로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예. 소위 이른바 취임 초 약속했던 그 정치가 예. 지금 제대로 어떤 좌표를 잃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조국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테면 지나치게 지지자 중심 정치에 만약에 편향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동안 지나치게 청와대 참모 진영 중심의 정치에 왔다면 자, 이제는 좀 뭔가 근본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됐다. 예. 더 나아가서 예. 여야 대표들도 좀 초청하고
좀 뭔가 소통과 협체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의 사과가 결국 예. 또 의미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최재형 변호사, 아까 피플 파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사과 메시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송구스럽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그 문 대통령께서 단어를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유감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감이란 거는 사실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송구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속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지금 10여일째 농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소리를 그래도 듣고 계신다. 이런 것으로 지금 들렸기 때문에 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사사건 같은 걸 하다 보면 반성문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반성한다, 10장을 써도 반성에 따르는 뭔가 어떤 결단, 그에 따르는 그 뭔가 어떤 액션 플랜이 안 나오면은 그 반성문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송구하다면 그에 따르는 정책 전환,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조국 장관의 그 사표를 받는 것 이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는 짧게는 사법 정책. 한마디로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얘기하고 있던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검경 수사권 독립 그리고 공수처 처리에 관한 이 문제를 잠시 정찰시키고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경제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굉장히 큰 비판에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각종 정책의 전환을 그리고 또 통해서 자기들을 박수치는 사람들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 하시는 그 목소리도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정기랑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공론화, 국민 여론 수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는 각종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속도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이 시점에서 한 템포 듣고 가시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참 2달 이상 국민들도 좀 피로했어요. 저는 참 잔인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고 있었던 대통령이고 또 정말 직접 오셨던 그 대통령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낸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무조건 이것을 꼭 넘고 가겠다라고 한 의지를 불태웠던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장관이 이렇게 허망하게 중간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더 잡을 수도 없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항복의 선언 같은 저는 그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들한테 법무장관 하라 그러면 혹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런 식으로 한 상황에서 사실 누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이제 대통령이 그 다음 차기 누구를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얘기 안 한 게 문제라고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정도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신창이 되면서까지 버텨온 그분이 만약에 그만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좀 상당히 안타깝고,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궁금한 면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힘든 2달이었겠죠. 예, 이경환 변호사.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갈등 송구하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해 온 입장에서 분명히 그러한 의견 표출은 충분히 저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가? 인사청문 제도를 갖다가 제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즉 대통령이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요. 조국 장관은 원래부터 스스로 자기는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높은 기준을 스스로 쌓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인사청문회 시간만 보내면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이 과거의 인사청문 보고서에 과거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도 야당이 방대를 하면 좀 이렇게 받아주는 면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너무 많은 시점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시켜 온 거예요. 다 인사청문 보고서 다 통과시켜 왔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 이번에도 대통령이 오판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적어도 아까 소통과 협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또 비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별도로 즉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시킨 대통령이 너무 쉽게 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조국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데 아직도 할 말씀이 더 있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 씨가 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은 사실 검찰 개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그 수혜자가 부인 정경심 씨가 비공개 소환되는 거 인권 보호라는 차원으로 써먹었어요. 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조국 씨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사법부까지 지금 어떤 정권에 예속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까지 또 생기고 막 있단 말이죠. 저는 다 양보해서 이런 검찰 개혁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 터져나온 국민들의 분노는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가 엉망이고 이런 국정의 총체적인 파탄 관계에서 조국이라는 탈출국이라든가 화풀이할 대상도 필요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너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87년 항쟁을 이끌었던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런 것들을 빨리 읽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이 국력을 소진한 이 문재인 정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